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잖아요. 기대한 대로 안 흘러가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시장도 참 그래요. 반도체 공급난이나 여러 가지 인플레에 대한 우려 등이 조금은 잡히겠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기대 이하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악화되는 기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이제는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말씀했던 것처럼 이러다가 기대가 사라지면 어쩌나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기대를 하지 않는, 기대조차 갖지 않게 되는 금융시장의 흐름이 나오게 될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도 조금 싸함을 안겨줬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지금이죠. 일단 어제장 복귀부터 살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의 이유가 많았습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 대차대조표 축소를 경계하는 흐름,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게 되는 미국의 3월 CPI에 대한 경계감. 어제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2.7%를 상회하며 성장주에 부담이 됐고 우리 장에 2차 전지, 게임, 소프트웨어 업종 등의 약세를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어제 불안 요소들이 많았죠. 지속되는 이슈입니다만 광저우에 대한 락다운 우려, 이 중국 봉쇄발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발표된 이 물가지표 등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키우는 포인트죠. 홍콩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 3% 이상 항생지수가 밀려나며 우리 장에 부담을 줬죠. 여기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차라리 휴장이지 그랬니?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다른 악재성 이슈들을 더해줬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79%까지 폭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러시아에서 장 마감 직전에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게 포착이 됐다라는 소식 등도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한 국제적 반발과 제재 강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은 더 길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 임차료와 식료품 가격 등이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CPI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됩니다. 오늘 밤 10시경에 나오게 되죠.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테슬라가 5% 정도 떨어졌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 조업 중단이 장기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니오의 중국 공장 생산이 중단됐다라는 소식 등이 부담 요소였죠. 엔비디아까지 밀렸습니다. 5% 이상 빠졌는데요.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결국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동안은 계속 공급에 대한 타격 걱정이 컸었는데 중국이 락다운되면서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시장에는 좀 부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떨어졌습니다. 이 중국에서 이 원유를 사용하는 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유가가 하락했죠. 그 가운데서 이 섹터별 움직임은 갈렸습니다. 에너지주는 내려갔고요. 항공주는 올라가는 흐름 나왔는데요. 체크가 필요하죠. 오늘 장에서는 거슬리는 두 가지가 이겁니다. 금리에 반응하는 성장주도 떨어졌고 경기에 반응하는 에너지주도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걸 또 관전 포인트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남은 과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녹여질 것인가 좀 잘 지켜봐야겠고요. 어제 장에서 그나마 시장 대비 좀 잘 버텼던 쪽이 조선이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자재 쪽까지 같이 조금은 올라서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조선 섹터 2월에 3월에 각각 한 번씩 브리핑을 했고 현황을 짚어봤었습니다. 지금 4월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들어가 보죠. 언제나 기대 요소와 걱정 요소가 각각 있는 조선입니다. 기대 요소로 본다면 수주가 여전히 좋고 수주에서 우리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수주 잔고 늘고 있고 환율 강세가 조선 업종에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긍정의 포인트죠. 반대로 부진할 것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난 4분기에도 손실 났는데 실적 메리트 낮다라는 거고요. 긴축 움직임 나오잖아. 결국 선박 발주 줄지 않겠어라는 걱정 있습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 등의 가격과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러시아 선박 발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비용이 든다라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의 시각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슈가 됐던 조선의 긍정의 시나리오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죠. 작년에 워낙 수주를 많이 땄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수주 줄어들잖아 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에서 수주 목표 대비 매출액보다 수주 목표가 더 높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면 사실 수주가 지난해 대비 줄어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성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 영업하고 있는 선박이 25년 인도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25년도부터 제대로 따박따박 좋은 실적으로 잡힐 것인데 증시에서는 그걸 선반영하지 않느냐. 지금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여전히 조선의 토크는 쇼티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각 지표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수주 기대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수주한 것에서 미래에 기대되는 이익인데요. 이 지표가 조선 업종의 시가총액과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수주 기대 이익이 1.8배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 이 말은 즉슨 조선업의 시총이 지금보다 1.8배는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돼주는 게 앞서 얘기했던 수주 잔고가 넉넉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가격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라는 거죠. 넘겨보면 거의 전 선종의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신조선가가 지난 하반기 후판 가격의 이상 급등 영향으로 쭉 뛰었다가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NG선은 저희 누차 얘기를 했다시피 계속해서 신조선가 그리고 중고선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의견은 분분하죠. 여전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긍정적으로 내는 의견은 앞서 봤던 그 모든 내용에다가 러시아에서 PNG를 대체하는 과정에 결국 LNG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노드스트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는 그 가스관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LNG선이 70척이나 필요하다. 국내 조선사가 다른 선종 다 때려 눕히고 LNG선만 만들어도 연 50척 될똥말똥인데 정말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한화에서는 EU에서는 이미 러시아 의존도 낮추려고 진즉에 물동량을 늘려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그렇게까지 늘겠느냐? 단기적으로 늘긴 하겠지만 이게 지난해처럼 장기적인 수주 증가 그렇게까지 기대 키우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의 어느 쪽의 의견에 더 초점을 두시냐에 따라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달라질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다올투자증권의 탑픽 정도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HSD 엔진, 본행제 쪽에서는 한국카본을 꼽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에서도 함정남 차장님이 길게 정말 수년간 보고 가져갈 종목으로 고르라면 한국카본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기도 했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을 하다 보면 늘 또 함께 연결고리로 이어가게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해운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해운주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 상하이 코로나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봉쇄 해제 단계를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한국의 물류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상하이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항공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만 300척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하이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해운 운임이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원자재 조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물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2020년 초에 중국의 상하이항 등 여러 도시가 봉쇄가 됐습니다. 지금처럼요. 근데 봉쇄 해제 후에 이 밀려있던 물량들이 급격하게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운 운임이 급등했는데요. 2019년 12월 말에 958이었던 이 해운 운임이 불과 2년 사이에 역대 최고치까지 찍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상하이항의 봉쇄로 인해서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4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이 상하이항 봉쇄로 인해서 이 운임 지수가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해운주의 시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은 운임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장에서는 또 힘을 받았습니다. 어제장에서 조선주, 해운주가 또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해운주들이 오른 두 가지 이유를 체크해 보면요. 상하이발 물류 대란이 현실화된다는 점, 그리고 EU가 최근에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부분이 해운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운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 피크아웃 우려, 그러니까 여전히 고운임인 상태에서 해운사들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한 상태이고 증권가에서도 고운임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1분기 영업이익들을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해상 운임 단합에 대해서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매도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해운주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아직까지 접근은 좀 안 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네, 해운주가 또 뒤통수 칠 때는 세게 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지난해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선택지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과 조선, 해운 이쪽으로 오늘은 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가나 짤막하게 오늘은 두 개만 보겠습니다. 물류 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저희 진만쌤이 가나를 통해서도 체크를 해주셨던 좀 긍정의 포인트를 단기간 봐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계속 갈지 안 갈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엔캠이 유상증자 결정을 냈습니다. 증자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요거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시간 내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볼 이야기가 많은 오늘인데 또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MTNW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그리고 각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밤사이 뉴욕장 꺼림칙해서 시장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해석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새벽? 네, 또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2.25% 이게 2.5%, 즉 이제 0.5bp를 0.5%포인트를 두 번 올려야 되는 그런 또 이슈가 나오면서 또 거기에다 상하이발 물류 대란, 거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는 미국장도 에너지주와 기술주가 같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장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과 내일에 있을 미국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 있어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또 단기 하락 추세를 끊어내지 못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술주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그 안에서 충분히 테마성 이슈 혹은 이제 그 안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부분도 존재를 하니까 그 부분 한번 시장 잘 대응하시면서 이제 방송 보시면서 한번 전략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불안한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는 뉴욕장입니다. 비둘기파적으로 표현되는 연준 인사들까지도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죠.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안고 오늘은 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 전략 가봅니다. 조선주요. 어제장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쭉 가고 있는 올해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조금 정신 못 차리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조선 섹터에 대한 뷰가 궁금해요. 저희 진만쌤이랑 그렇게 많이 다뤄본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선주가 최근에 한 달 전 정도부터 좀 지수 인버스 역할을 조금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가 오른다는 거는 다시 LNG 쪽 이제 에너지 대란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이슈로 임해서 보통 인버스적 역할을 했는데 네. 일단은 생각보다 주가가 너무 좀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락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1분기 실적이 생각 기대만큼 컨센을 높여놨는데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 추가적으로 후판 가격 상승이 주요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LNG선 발주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단어는 정말 좀 지긋지긋한 설정인데 이런 피크아웃이 너무 LNG선에 대한 발주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이미 꽤나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이슈들이 많이 존재를 하면서 생각보다 실적 쇼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모습 이야기와 함께 하락은 했는데 저는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시세 분출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정말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생각보다 더 가야 될 자리에서 너무 꺾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대외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선주 한 번 정도 상승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좀 덜어내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시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자라며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보수적 전략을 주셨습니다. 제대로 올라줘야 될 만한 각 이슈들을 반영을 못했다라는 거는 그 섹터가 어찌 보면 지금 그렇게 큰 힘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걸 정말 긴 시계열로 끌고 갔을 때는 그래도 기대 요소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증권가들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백로그 넘어 실적을 보자 이런 얘기들은요. 네, 저는 이제 1분기가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조정의 마지막이고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또 에너지 공급에 대한 다변화 정책이 있게 된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오르겠지만 이제는 1분기 실적을 봐야 될 때입니다. 또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4월 지난주부터 슬슬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삼성중공업 이번 흑자 전환에 성공한 다음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축소하는 거지 이제 관련된 조선주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아니기 때문에 좀 넓은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충분히 재공략 가능한 시점은 다시 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민영 앵커님이 다루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조선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깃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나아질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줄여보자 정리하고 조선주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운주로 넘어가 보죠. 해운주 같은 경우도 좀 판단이 어려워요. HM이 껴있어서 오히려 더 판단이 어렵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일단 지금 나오는 여러 이슈들은 앞서 수정 앵커가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지금 진만쌤의 전략은 어떤가요? 여기도 또 이제 조선이랑 비슷한 이제 맞아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하이 봉쇄 조치가 꽤나 길어지고 어제 저녁에 들린 소식에 의하면 조금 완화가 되었다라는 이슈는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컨테이너 선박들이 그 안에 묶여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게 있는데 일단은 해운주가 빠지기 시작했던 게 운임지수가 빠지면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HMM 혹은 페노션은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일단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은 이참에 물동량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선주사가 많아서 좀 저렴한 할인된 가격에 많은 물동량을 갖고 오려는 그런 할인율이 많이 적용된 가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임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전에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그때 한번 정말 운임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HMM과 페노션이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상하이 봉쇄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운임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두 가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생각보다 중국 봉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거기 상하이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로 굉장히 봉쇄 조치가 강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었을 때는 봉쇄 조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일단은 먼저 어제장에 이제 한솔로지스틱스와 KCTC 등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해운주들이 오르게 되는지는 조금 시장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어제장 이제 장부터 조금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전고점을 한 번 정도 터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율동량 혹은 이제 운임지수의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잡히고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해운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하니까 단기간과 장기간 두 가지 포인트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단기로 보면 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오히려 비중을 줄이자이지만 해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잘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노리면서 관심 두고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해운 얘기했을 때 페노션 좀 긍정적으로 포인트 잡지 않으셨어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BBB 법안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사실 지금 지표가 굉장히 안 나와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강하게 써야 되는 시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결국에는 페노션을 필두로 한 이제 벌크 선사가 다시 한번 좀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운임지수도 지금 워낙 저점인 상황에서 턴하기 시작하면서 금방 턴하기 때문에 펜오션을 한번 좀 단기간이 아니라 좀 장기간 마인드로 지켜보신다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 벌크선이 주력이잖아요. 이 콘크리트 차가 모래를 싣고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서 갈 수 있는 것들의 물동이 증가할 때 보통 수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원자재에 대한 갈망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 페노션 쪽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저희 유니드와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AS 살짝만 좀 하고 갈게요. 네. 사실 진만스픽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들이에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롯데정밀화학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도 3월 11일 유망주로서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비교적 좋은 흐름입니다. 짤막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두 종목 포인트 다 짚으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수요일 정도까지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까지는 한번 리드를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장의 일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일단은 시장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쏙 사라지고 또 미국 기술주가 오르면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유니드나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반사수에서 또 수급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비중 축소를 조금 권유를 드리고요. 또 비중 축소 했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또 오르게 되면 이제 비중 다시 실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조금의 이익을 챙겨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굵게 가져갈 혹은 적게 가져갈 종목들에 대한 AS에 나가고 있고요. 롯데정밀화학도 유니드와 동일하죠. 지금 오늘 내일에서 비중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타이밍을 잡아보자. 맞는 거죠? 네, 일단 롯데정밀화학도 거의 이제 전고점이 슬슬 이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을 때 롯데정밀화학이 그렇게 강한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미국 기술주들이 턴하기 시작하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수급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 정도 이제 수요일 저녁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전에 한 번 정도 수익 실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까지 AS를 해놨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이 땅콩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유니드 손실이시래요. 네네. 그러면 손실이신 분들은 저희 방송 나오기 이전에 매수하셨다라고 그죠, 네. 하네요.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전략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 포인트가 일부 수급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보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종목 다 실적이 굉장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이제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좋은 거지 일부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만 취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맞고요. 손실할 종목은 아닙니다. 손절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평단가까지는 한번 쭉 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고 위에 아직 이제 조금 이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단연코 이제 좀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어도 사실 타이밍과 자리가 중요하죠. 삼성전자도 소갈이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좋은 주식이어도 계속해서 진맛생각 호흡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타이밍 잘 잡아보시고요. AS의 시간을 많이 썼어요. 진맛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빠른 여름이 다가온다. 여름 관련주 하면 아이스크림, 뭐 에어컨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 이제 어제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또 여름이 다가왔고요. 더웠어요. 대구 보시면 대구 25도 넘는 이제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은 비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비 네. 소식이 있어서 만약에 또 여름 관련주가 밀리면은 일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세 가지 섹터로 좀 분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전과 소재, 그다음에 전기 쪽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가전 쪽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제 유명했던 파세코,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일전자 선풍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가전 쪽으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파세코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또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세코는 굉장히 주가 흐름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신일전자는 주가가 정말 고점입니다. 이제 고점인데 조금 더 한두 번 정도의 조정 때 매수를 하신다면 또 단기 시세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좋은 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소재 쪽입니다. 소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에어컨, 이제 냉매 혹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워낙 이제 재택근무도 많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 아이스 소요가 굉장히 많아서 드라이 아이스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태경케미칼이 고점을 한 번 정도 가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또 금방금방 다가오게 된다면 드라이 아이스 소요도 폭증할 수 있기 때문에 태경케미칼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후성도 에어컨 냉매 쪽에 좀 최강자입니다. 거기에 2차 전지 LFP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성도 현재 돌파 자리 나왔기 때문에 두 종목 다 한번 특히 소재 쪽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기를 보시면은 이제 전력난이 심화가 돼서 작년에 일부 정전에 있었던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봤었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 전력 이제 비축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더위가 온다면 전력 계측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선주인 일진전기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뿐만 아니라 또 원전 관련주들이 일부 엮여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 옴니 시스템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여름에 이제 한 정도의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초여름이기 때문에 한창 더워질 이제 4월 말과 5월을 한번 기대하면서 이제 천천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어디 어느 지역의 정전 뉴스 이런 걸 본 것 같았는데, 네. 여름 관련주들 조금 말씀 주신 거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가나 짤막하게라도 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맛생과 자주 다뤄봤고 여러 번 타이밍 잘 노려서 수익 냈던 엔캠이 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요거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엔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가나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유상증자 이제 1,100억 정도를 했고 이제 우선 상환 보통주로 이제 이전에 나왔던 이슈처럼 이제 발급을 했는데 저는 만약에 엔캠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밀리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강력하게 매수 찬스를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방송에서 다뤄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입니다. 일단 4천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1,000억만 필요했다는 거는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 모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1,000억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아니면은 발행했는데 1,000억밖에 못 팔아서 이 부분이 조금 외부적으로 리스크를 노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 안에 주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보시면은 해외 법인 투자도 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공장 증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원자재 관련된 선제적인 자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금액이고 채무 상환이나 운영 자금으로 쓰인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유상증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히려 또 규모를 키웠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밀린다면은 강력한 매수 신호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기술주들의 좋지 않은 흐름이 있어서 일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8만 원대 혹은 7만 원대에 도달한 엔캠은 항상
수익을 좀 보장해주는 좀 보증 수표였기 때문에 엔캠은 저는 이번 유상증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린다면 강력한 매수 가능한 자리다. 엔캠에 대한 이야기, 그 이슈 해석해 주셨습니다. 진만캠처럼 저희가 엔캠과 함께 진만쌤의 전략들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할게요. 앞서 다뤄봤던 전략들 그리고 여러 이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진만쌤한테 더욱더 관심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